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진행할 강사 소방공무원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재의 원인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아이들에게 화상 위험이 있는 뜨거운 물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화상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과 아이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자연재난의 개념과 주요 자연재난에 관한 행동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눈을 떼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는데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스스로의 안전에 대하여 행동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언젠가 TV 뉴스에서 어린이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뉴스 내용은 3층 건물의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3층 벽면에 있던 전기 패널 온도 조절기에서 스파크가 튀어 불이 났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는데요. 화재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원생 100명과 교사 24명이 건물 바깥으로 급히 대피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는 크게 실화 그리고 방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화의 경우는 사람의 부주의, 실수 또는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화재를 말하며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화의 경우는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질러 건물이나 기타 물건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의 화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화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0년 서울시 화재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 발생 건수는 총 5,088건, 인명피해는 총 273명인데요. 그중 사망은 37명이고 부상은 236명이었으며 재산피해는 174억 3,9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는 화재는 대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바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인데요. 총 2,890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그리고 방화 순서로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부주의 화재는 어떤 요인들로 발생했는지 알아보니까요. 담뱃불, 그리고 음식물 조리 순인데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여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출동을 나가보면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덕션을 사용하는 가정들도 많아졌는데요. 특히 인덕션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 조리 시에 우리 눈에 불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을 사용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방법이 최선의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 화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콘센트 화재가 있는데요. 우리가 편의를 위해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력이 높은 전기 제품을 사용하실 때 전격 용량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멀티탭에 사용 전력이 높은 전기 제품을 여러 개 꽂게 되면 전격 용량을 초과하여 스파크가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전기적 요인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하나의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으셔야 된다는 건데요. 만약 불가피하게 멀티탭을 사용하셔야 한다면 전격 용량이 높고 선이 두꺼운 멀티탭을 사용하시거나 벽면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기구, 겨울철 난방기구 등 사용하실 때 꼭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시 대처법에 대하여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린이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소방청 대표 슬로건 중 하나인 불나면 대피 먼저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건데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빠르고 신속하게 불이 난 지역을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대피하실 때에는 건물 밖으로 대피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가득 찰 수도 있고 또한 전원 공급이 끊겨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피 시에는 올바른 대피 요령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검은색 연기를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색 연기를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숨쉬기 힘들고 질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아이들과 다 같이 프리야 라고 외치신 뒤 젖은 수건과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셔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대피 요령을 교육해 주시고 다 같이 화재 대피하는 실습도 꼭 해주셔야겠는데요. 꼭 기억해 주세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먼저 불이야 라고 외친 후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서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기만 하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도 업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업무 매뉴얼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구 개방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119에 신고하기,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 보고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 인원을 파악하고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다친 아이가 있다면 응급처치하기인데요. 마지막 5번째는 꼭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주셔야겠죠.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비상문 개방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비상구가 열리지 않는다면 대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 중 한 분이 먼저 달려가서 비상문을 열어 대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피하시면서 119에 신고도 하고 다친 아이들은 없는지 파악도 하고 응급처치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화재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투척용 소화기를 던져서 불을 진압할 수 있는데요. 화재를 진압하실 때에는 화재 초기 상황에만 화재 진압을 하셔야 하고 무리하게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실 때에는 위험한 상황에 내가 대피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본인의 안전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찾는 화상 환자 중 영유아 아이들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화상을 입기 쉽고 어른과 동일한 화상을 입더라도 증상과 후유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화상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이별 화상 환자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화상사고 발생 환자 중 0세부터 4세까지 꼭 영유아가 무려 26.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얇고 약하기 때문에 흉터가 더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화상 사고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전체 화상 환자의 장소별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실내에서 발생한 화상 사고가 89.6%가 됩니다. 화상은 주로 실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세부 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니 집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려 65.9%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화상 사고는 우리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상은 대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화상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요. 뜨거운 물체로 인한 화상이 40.4%,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가 29.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2가지 원인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고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화상 발생 원인을 제대로 알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로 입는 화상은 뜨거운 물, 수증기 등으로 인한 열탕 화상이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를 씻길 때 물이 갑자기 뜨거워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 흐르는 물이 아니라 욕조의 물을 받아서 온도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쉽게 잡아당길 수 있는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고요.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가열할 때는 손잡이를 잡지 못하게 돌려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
아이들이 뜨거운 김이 나오는 밥솥, 주전자 등을 만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 닿을 수 있는 접촉 화상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집에서 사용하는 오븐과 그릴 등 전열기구는 사용 중에도 또 전원이 꺼지고 오랫동안 뜨거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난방기구는 아이들이 자는 동안 뒤척이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잠이 든 아이들과 실내 난방기구 사이에 안전거리를 꼭 두셔야 합니다. 장시간 뜨겁지 않은 온도에 노출될 때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저온 화상인데요. 아이들과 난방기구 사이 안전거리를 두셨다고 하셔도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온 화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날씨가 무더울 때 놀이터에 야외 활동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꼭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화상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응급처치 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아이들이 화상 피해를 입게 되면 엄청나게 따갑고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때 당황하셔서 얼음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얼음을 이용한 응급처치 방법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얼음을 이용한 응급처치 방법 같은 경우가 화상 부위에 혈관을 수축하여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와 추후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은 바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화상 부위를 10분 정도 식혀주셔야 합니다. 이후 상처 부위의 정도에 따라서 병원 치료를 해주시거나 화상 연고를 발라주시면 되겠는데요.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사람의 옷에 옮겨 붙어서 화상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건이나 담요 아니면 입고 계신 옷 등을 이용하여서 불이 붙은 사람을 신속하게 감싸줍니다. 담요 등으로 불이 붙은 사람을 감싸게 되면 공기가 차단되어 질식소화라는 효과가 발생하여 불이 꺼지게 됩니다. 즉, 공기를 차단해서 불을 끌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불이 붙지 않은 머리나 얼굴은 덮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숨을 쉬기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호흡곤란 증상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 수건이나 담요 등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코와 입을 막고 엎드린 뒤 떼굴떼굴 뒹굴러서 옷에 붙어있는 불을 끄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옷에 불이 붙으면 상당히 당황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데요. 그때 옷에 불이 붙었을 땐 코와 입을 막고 엎드려 뒹굴려 불을 끌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아이들에게 꼭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란 지진,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는데요. 생각보다 자연재해가 종류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오늘은 자연재해 중에서 지진, 태풍, 홍수 단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이란 지구 내부에 격한 지각 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이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예고도 없이 규칙도 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진이 발생해서 갑자기 건물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지진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책상이나 식탁 밑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도록 현관문도 열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면 아이들에게 얘들아 빨리 머리에 책가방이나 방석을 올리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렴 이라고 말을 해주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이제 대피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멈추면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진은 전진, 본진, 여진으로 여러 번 나눠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즉, 지진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진이 끝난 후 여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를 두시고 꼭 대피해 주셔야겠습니다. 나가실 때 조리실에 있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나가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튼튼한 신발을 신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넓은 운동장이나 놀이터로 대피해야 안전합니다. 빈 공터에서도 머리를 보호하고 지진이 끝날 때까지 침착하게 대기하셔야 하며 긴급 재난 메시지와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태풍입니다. 태풍은 주로 공기가 따뜻하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고 공기가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 발생하며 주로 7, 8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태풍이 발생한다면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하며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태풍 발생 시 대피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아이들과 바깥에서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아무 이유 없이 나무가 기울어지고 넘어지는 현상과 산울림이나 땅울림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산사태 징조이기 때문에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름 휴가철 태풍이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 경보를 알게 되신다면 위험 지역에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 강의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홍수인데요. 홍수란 큰 물이나 하천에 물이 넘치는 현상입니다. 여름철에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하기 전 선생님들께서 항상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 변화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또한 홍수 우려가 있을 때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꼭 숙지해 주셔야겠죠. 그래야 아이들과 대피할 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다면 높은 곳으로 대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동하실 때에는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만약 도로를 지날 때 주위를 잘 살피고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 현상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셔야 하는 공통 상황이 있습니다. 생존에 제일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공기, 체온, 물,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밖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체온 유지도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최대한 확보하고 섭취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는 의약품 등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그렇게 길지 않으며 현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 상황은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의 발생도 오늘날까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 항상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조 증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해 주시고요. 위험 지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아이들 보육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 안전수칙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안전수칙을 행동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